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존 피처폰 업체들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피처폰 업계를 주름잡던 업체들은 아이폰이 만들어낼 수많은 부가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가 노키아였다. 세계 시장의 40%를 장악했던 피처폰의 거인 노키아는 아이폰이 나온 뒤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아이폰이 나온 지 6년이 지난 후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면서 공중분해되었다. 당시 노키아는 세계 최강자였다. 노키아가 기술력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수많은 인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노키아는 결국 애플에 대적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휴대폰 업계에서 발생했던 일이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발생하려고 한다. 일명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테슬라 전기차가 등장했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피처폰 업체들처럼 암울한 처지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 테슬라 전기차는 도대체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길래 시장을 빠르게 장악 중인 걸까? 그리고 결국 테슬라 전기차는 애플의 아이폰처럼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 테슬라 전기차는 애플의 아이폰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애플은 스마트폰 보급을 주도했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칩도 자체 생산했으며 특히 자체 운영체제인 iOS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계만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제2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은 단순 매개일 뿐이다. 앱을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제2의 수익인 것이다. 이를 테슬라에 대입해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뿐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 발생되는 제2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수익을 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우버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내가 운전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내 차가 알아서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다주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단 2시간만 운전하고 22시간은 주차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활용하여 내가 차를 쓰지 않는 22시간 동안 내 차가 다른 사람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개꿀인 상황인가.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된다. 차량 소유자와 테슬라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탑재된 전기차를 최대한 많이 보급한 뒤 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돈을 버는 게 진짜 테슬라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자율주행은 관련 기술이 전혀 없는 레벨 0부터 인간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레벨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되어 있다. 레벨 2는 운전대나 페달에서 손발을 떼더라도 차가 일정 조건에서 알아서 갈 수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주시하고 있다가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 개입해야 된다. 따라서 레벨 2에선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단계까지 와 있고 어떤 제조사도 레벨 3의 차량을 제조하고 있진 않는다. 테슬라 전기차도 다른 제조사보단 좀 더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레벨 2.5 또는 레벨 2.9와 같이 부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로만 전기차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 테슬라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은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 ECU에 있다. 통합 전자제어 플랫폼이란 자율주행이나 차량 성능의 업데이트가 쉽게 되도록 모든 기능을 중앙에 집중해 제어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다. 전기차 한 대당 ECU 숫자가 테슬라는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닛산은 30개, 폭스바겐은 70개,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는 수백 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ECU의 숫자가 적을수록 전기차의 컨트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이나 차량 무선 업데이트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는 수백 개에 달할 정도로 ECU 숫자가 많은데 일본의 자동차 전자정비 분야 인류 엔지니어들은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기술력이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보다 최소 6년은 앞섰다고 평가했다. 크고 작은 ECU가 각기 다른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형 전자제어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다른 브랜드가 테슬라를 따라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 부품 개발업체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면 지금까지 견고한 자동차 제품 공급망을 파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엄청난 손실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혁신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테슬라 전기차는 단순 움직이는 깡통이 아닌 컴퓨터와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인 우버로 완성시키는 기술력은 자동차의 인터넷 연결이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란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 1만 2천 대를 띄워 전 세계를 5G 수준의 단일 통신망으로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성공하면 지구상 도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동차는 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도로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운전 상황에 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다 담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자는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미래가 다소 터무니없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과정 자체가 장기적이고 매우 치밀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다. 나 또한 그의 비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어 인류가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